안녕하십니까. 정치 관계로 모두들 마음을 너무 쓰고 또 지쳤다 이렇게 보고 하기 때문에 정치 부분은 조금 쉬기로 하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쪽도 보면 요즘 시끌시끌하네요. 그 대선 전국에서 길이 서로 갈리다 보니까 또 판단도 달랐겠지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서로 오해도 쌓이고 또 그래 가지고 그런지 이제 이러고 좀 시끄러운데요. 그 부분도 좀 시간이 지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거 왜 그러나 이렇게 하고요. 이제 그건 그렇고요. 오늘은 비정규직 이 부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가족, 주변 친구들 아니면 이웃에 비정규직 많이 있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44%가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44% 600만 명이 넘는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비정규직도 정규직보다 나은 비정규직도 또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은 뭐냐? 일용직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파견직 노동자, 도급직 노동자, 간접 고용 노동자 뭐 이런 것이죠. 이 비정규직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느냐 하면은 대기업도 비정규직을 일상으로 너무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뭐 기업이라기보다는 공공기관 이런 곳에도 3분의 1이 비정규직이고 또 굳이 비정규직을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안정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사업이라기보다는 뭐 교육계라든가 사방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도 비정규직을 다 쓰고 있다는 거죠. 정규직을 써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오늘 살펴볼까 해요. 일용직 노동자 그건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는 거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러니까 인력시장 등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용직이죠. 또 기간제 노동자 근로계약으로 이제 기간을 정해가지고 합니다. 1년, 2년 아니면 6개월 어떤 일을 맡아서 처리해 주겠다. 처리해 주시오. 이렇게 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이제 기간제죠. 또 단시간 노동자 근로시간이 기존 소정 근로시간보다 짧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거지만은 현재 비정규직하고 크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뭐냐? 파견직 노동자, 도급직 노동자 이런 경우일 겁니다. 현재 대기업에서 선호하는 것이 바로 파견직 노동자거든요. 그럼 파견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 요청을 하죠. 이번에 근로자 50명 보내다오. 아니면 100명 보내다오. 아니면 10명 보내다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보내주면은 그 근로자를 이제 받은 회사에서는 원래 자기 회사 직원처럼 지시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옷도 그렇게 입고 또 근무 시간도 그렇고 하는 일도 정규직과 똑같이 해요. 그 외부에서 보면은 저 A라는 회사 직원들인가 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아니죠. 소속은 파견업을 하는 그 회사 소속이죠. 근데 급여는 바로 지금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그 회사에서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급여가 정규직보다 반토막이라는 거예요. 반토막이에요. 여러 가지요. 이런 거 저런 거. 그런데 노동력은 똑같이 제공한다는 거죠. 그 회사 정규직하고. 이게 문제죠. 만연돼 있어요. 예를 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컴퓨터가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 기술자가 오겠죠. 그 예전에는 거기 그때 오는 기술자가 정규직이었죠. 대다수가. 그러나 지금은 아마도 거의가 비정규직일 거예요. 그 보면은 모 회사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보지만은 아니다 이거죠. 어떤 경우는 그렇게 나온 기술자도 자기가 그 A라는 회사 소속 정직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계약할 때 계약서 상에 그런 애매함이 좀 있었을 것이고 외부에 표가 안 나게끔 뭔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곧 A라는 회사에서 그와 같이 분위기를 잡았다는 것이죠. 왜? A라는 회사가 대기업인데 비정규직이나 쓰고 있구나. 이런 따가운 눈총 안 받으려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한 거겠죠. 아무튼 그런데 실제로 법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비정규직이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도 그거는 이제 기술 계통이니까 조금 대우는 더 잘 받겠지만 아무튼 정규직보다는 반토막이다. 실제 똑같은 일을 해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파견직입니다. 이제 도급은 뭐냐? 도급은 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원청회사에서 하도급을 줘버립니다. 이제 도급하고 파견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도급을 주면은 거기 어떤 사장이 자기 법인 이름으로 경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도 거기서 뽑고 월급도 거기서 주고 또 지시 감독도 그 하도급 회사 사장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민영사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원청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하도급 회사에서 다 책임지는 겁니다. 편하죠? 원청에서는 매월 딱딱 계약했던 비용만 내려보내면은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이렇게 원청회사가 하도급을 줘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이 하도급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는 역시나 거의 최저임금으로 고용됩니다. 역시나 거의 최저임금. 최저임금 요즘 140만 원 가까이 되겠죠 이제. 이것저것 떼면은 집에 가지고 가는 거는 뭐 120만 원 이렇게 가지고 가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렇게 최저임금에 고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하도급 회사에서 1년을 근무한다, 2년을 근무한다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은 그것도 정직원이에요. 법적으로 정직원인데 어디 정직원이냐? 바로 하도급 회사의 정직원이지 그 원청회사 정직원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 돼버리죠. 우선은 그 하도급 회사가 해체돼 버리거나 하도급을 주는 것을 중지할 때는 법적으로 원청회사에서 그 승계를 받아야 됩니다. 2년 넘은 근로자는 정직원으로.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계속 하도급을 주죠. 계약 끝나면 또 다른 사장한테 하도급 계약 체결해서 또 주고 또 주고. 물론 그렇게 사장이 바뀌어도 법적으로 또 승계를 해야 돼요. 그 고용된 그런 근로자는 특히나 2년이 넘고 그러면 그렇지만은 그거 뭐 잘 되나 안 되나 모르죠. 특히 이제 원청의 회사에서 하도급을 중지했는데도 해체를 해버린다. 근로자는 각각으로 집에 가라 할 때는 그 경우는 이제 불법입니다. 2년 넘은 근로자는 원청에서 정직원과 갖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럴 때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넣어가지고 이제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파견을 온 그런 근로자도 일정 기간이 넘어버리면 그 바로 고용한 회사의 정직원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 넘기려고 늘 교체를 시키죠. 또 다른 데서 파견을 받고 다른 곳에 파견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근로를 제공하고도 모든 부분에 열악해요. 그저 연차 월차만 찾아 먹어도 다행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파견업 회사에 소속된 이 근로자는 어떻습니까?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파견 나갈 때를. 근데 공백이 생길 거 아니에요. 몇 달 일하고 와서 또 쉬고 이런 경우. 그럼 쉴 때 뭔가 급여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나간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 안정이 될 수가 없죠. 아무튼 이 파견이 되든 도급이 되든 이런 이제 비정규직이 도대체 언제 생겨가지고 이렇게 만연되고 있냐? 이제 방금 그 파견직 노동자를 쓰는 그런 기업들은 이제 경기를 많이 타가지고 근로자를 좀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비정규직을 쓴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안 해도 되는 곳에서도 비정규직을 다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학교를 한번 쳐볼까?
학교가 무슨 변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비정규직을 쓴단 말이에요. 그 경기 같은 거 타지 않는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을 쓴다는 거지요. 편의상. 굳이 인원을 더 뽑고 내보내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도, 그런 게 결국 뭐냐면은 이 파견법이라든가 이런 이 비정규직에 관한 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방에서 만연화 돼가지고 너도 나도 앞장서서 다 애지간하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이런 지금 풍이 만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요. 우선 당장에 비정규직 소속이 돼버리면 평생 비정규직으로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면은 희망이 별로 없게 된다, 이렇게 되죠. 왜? 비정규직으로 다니면은 오래 근무한다고 해서 급여가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호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직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복지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짝이 없어요. 그럼 급여라도 많아야 되는데 급여는 반토막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을 이루어야 출산율도 높아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한국 출산율 비상 걸린 지 오래됐죠. 세계적으로도 제일 낮습니다. 이 출산율이 낮으면은 한 세대, 두 세대 흘러가면 완전히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오는 거예요. 인구가 팍 꺾어지기 때문에 노령층은 너무 증가하고 엄청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국가가 쇠약해지는 가장 큰 요인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외부에서 저 다른 나라 사람들 많이 수입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지금 한국은 이제 비상사태죠. 그런데 일정 부분 그 부분에 기여하고 있는 게 바로 비정규직 시스템이다, 이거죠. 물론 100%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서 그렇다 할 수는 없겠죠. 사회 분위기가 이제 출산을 기피하고 이런 분위기, 또 그리고 결혼을 안 해도 되지 뭐, 이런 분위기, 이게 겹쳐 있죠. 예전에는 장애를 가져도 다 결혼했어요. 그리고 집세기도 짝이 있다라고 다 결혼하게끔 분위기가 돼 있었습니다. 해야 되는 걸로 다 알고 있었고 모두가. 그러나 지금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더구나 앞으로 로봇이 더 활성화되고 또 인공지능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더더구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출산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이제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예요, 되기는. 그러나 우선 당장은 이제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인 큰 문제가 돼 있다. 그러면 이 비정규직이 왜 발생하게 되고 또 왜 이게 만연하게 되고 시초 동기는 뭐냐,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거 이야기가 시작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비정규직 도대체 언제 생겼냐, 이거 볼까요? 비정규직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 전에 96년도에 또 무슨 파견법 이런 것이 통과되면서 이제 시초를 마련했다,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6년 그때 신한국당입니다. 이제 경제 위기 이런 이유로 정리해고법하고 파견법이 통과됩니다. 그 파견법, 이것이 비정규직의 바탕법이 된 것이죠. 이제 그 전에는 비정규직 이런 말은 별로 없었고요. 뭐가 있었느냐면 그 당시는 그냥 임시직 아니면 수습사원 뭐 이런 말만 있었어요. 그 지나면 다 그 정규직이죠. 그 전에는 해고가 너무 자유스럽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해고를 함부로 못하게 또 법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 왔는데요. 아무튼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언제냐? 김대중 정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출발은
김영삼 정권 때 출발이 됐지만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금방 물러났으니까요. 그 이후로 김대중 정권 때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더니 그로부터 20년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국적으로 만연이 돼가지고 아예 그렇거니 돼버린 것이죠. 그렇거니 돼버렸다 이거예요. 이제 기업에서도 물론 할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 기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조가 강력해서, 정규직 노조가 강력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해고를 할 수 있게끔 유연성이 없다, 법이. 해고하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법이 거의 해고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근로자를 줄여야 될 때 줄일 수가 없다 이거죠. 또 경기가 좋아지면 근로자를 더 뽑아오면 되는데 이게 줄였다 늘렸다를 못하니까 뽑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비정규직을 임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물론 그거 인정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혀 그렇게 내보내고 뽑고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안정된 그런 기업에서도 다 비정규직을 쓴다는 것이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비정규직 많아지는 원인을 이제 기업에서는 어떤 노조 활동이든 어떻게 돼 가지고 계속 스트라이크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죠. 조금씩 그것이 5년 1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올라가다 보면은 실제 노동력으로 그 생산성보다도 훨씬 더 급여를 더 받는 수도 안 생기겠습니까? 생산성은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생산성이 1,000만 원인데 한 800만 원 받으면은 200만 원 정도 이익을 남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역으로 거꾸로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급여가 올라가니까 과도하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연봉이 8천만 원이 넘는다, 1억이 넘는다 이러면 보통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떤 기업에는 쌓이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제어가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에서는 그 부분을 충당하고 메꾸려면 어떻게 돼요? 비정규직을 써가지고 급여를 조금 덜 주고 뭐 반토막이든 3분의 2든 4분의 1이든 적게 주고 거기서 이익을 내가지고 그 급여를 보충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도하게 급여를 많이 받고 있는 근로자는 노동자는 사실은 자기와 같은 다른 노동자의 이익을 뺏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또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해외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 이제 근로자 급여가 야가잖아요. 거기서 이익을 내가지고 이 지금 가독에 주는 그 근로자 봉급을 떼어줘야 된다는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봅니까? 결국은 비정규직만 손해를 본다. 회사는 손해가 없어요. 여기서 저기로 옮겨줬을 뿐이니까. 비정규직은 똑같은 근로를 제공하고도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은 그런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도하게 급여를 받는 그런 노동자는 같은 근로를 제공하고도 더 큰 이익을 보는데 그 손해를 보는 쪽에서 가져오는 형국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견해가 다른데 그런 노조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근로자 입장에서 또 어떻게 주장합니까? 이 비정규직의 모든 사태는 다 이건 정부하고 기업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건 정부하고 기업에서 해결해서 무조건 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편을 들어줍니다. 서로 간에 이제 주장이 달라요. 한쪽에서는 그건 기업 탓이다. 한쪽에서는 그 노조가 너무 강하다. 아니면 법이, 나라 법이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지요. 근데 중간에 이제 비정규직만 이리저리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급선무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지금은 여당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야당이었는데요. 더민주나 이런 데 이제 시각은 아마 기업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 강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기업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그 분위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 문 대통령도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만들겠다 이런 표현도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상이 어디서 걸립니까? 이제 기업에서 걸리겠죠.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이런 분위기가 막 터져나오면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급여도 또 올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75% 선까지 맞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출은 또 누가 합니까? 기업에서 해야 되겠죠. 그럼 기업 측에서는 당장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 그럼 어떤 합의냐? 이제 기업 측에서도 노동 유연성 핑계 대면서 악용하는 거 이제 중지하고, 특히나 경기를 그렇게 타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라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을 써라 이렇게 해도 된다고 나는 봐집니다. 이제 경기를 늘 타서 근로자를 때로는 더 쓰고 때로는 내보내야만 회사가 유지되는 그런 회사라면 누가 봐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회사는 법적으로 약간의 유연성을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제 그거는 국민적인 합의하에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죠. 이제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그러면 그 유연성을 주면 또 해고 막 시키면 어떡하나 하고 이제 근로자들은 또 다 싫어합니다. 그거 누구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과도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안 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유연성을 좀 약하게 두는 것이죠.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연성을 두지 않는 기업에는 유연성을 주면 안 되죠. 그러나 저런 기업만큼은 유연성을 줘야만 유지되겠다 하는 곳에 법적으로 좀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기다 보여.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으면 근로자들도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어디서 간도다, A라는 회사 간도도 직장 구할 때가 많아요. B, C, D 뭐 어디 여러 회사에서 늘 모집을 하거든요. 수시로 경력직을 모집한다, 뭐를 모집한다 이렇게 모집을 늘 하기 때문에 자기가 골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체질과 맞는 것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정규직인데 어느 곳에 지금 근무합니다. 근데 안 맞아요. 체질도 안 맞고 적성도 안 맞고 주변과도 안 맞고 안 맞아도 거기 나오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나오면 영원히 비정규직 신세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거기 다니는 거에 꾸역꾸역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딱 나오는 순간 다시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제대로 재급여 받고. 왜? 경력직도 모집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면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동 유연성이 어느 정도 주어지면 그거 해소되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늘 뽑으니까 들어가고, 또 회사에서도 늘 뽑아야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또 어느 정도 내보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서로 맞으면 또 오래 근무하고 안 맞으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핀란드 같은 곳이 유연성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는 거기는 실업이니 뭐니 아까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그러죠. 오히려 실업이 줄고 기업도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어 가지고 기업들이 한국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외국에 투자를 안 하고 그 돈 한국에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직장이 늘어나잖아요. 양질의 직장이 자꾸 늘어나면은 더 골라서 가게 되고, 또 그러다가 보면은 기업에서 좋은 인력을 뽑아야 되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근로자를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가 됩니까? 급여가 올라가지요. 또 경쟁적으로 대학 졸업 안 해도 학교 다니던 미리 다 우리 회사에서 오시오 하고 다 길을 열어놓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동 유연성이 주어지는 것은 윈윈하는 것이다. 노동자나 기업이나. 이런 것이죠. 그리고 과도하게 급여가 지출되고 있는 그런 층이 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돼서 회사가 압박을 받고 있다. 왜? 생산성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거기서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계층에는 스스로 우리도 자제를 하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받는 걸 좀 반토막으로 깎자, 너무 많다 이렇게 합의한다? 글쎄 그거 잘 되겠습니까? 급여는 올라가는 건 쉬워도 내려오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런 합의를 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싶죠. 그런데 이런 합의는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호봉으로 하지 말고 성과급으로 하자. 호봉보다는 그저 오래 근무하면 쭉 계속 급여 올라가고 직책 올라가고 이런 거보다는 이제 성과급으로 전환하자. 그러니까 일정 근무 기간이 지나고 일정 나이가 이렇게 통과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딱 급여가 이제 정지된다든지 그 수준으로,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고용을 할 때는 당연히 그보다 훨씬 뭐 반값으로 또 근로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성과급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면은 계속 급여가 증가하는 것을 막아주는 제도, 이런 것이 있다면은 해결이 안 되겠냐 이런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그와 같은 길을 어느 정도 열어주고 그 나머지는 강제로 비정규직을 차단해버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저런 조치가 없이 그냥 무조건 이건 기업에서 다 해결해라 이렇게 되면 또 부작용 나겠죠. 어떤 부작용이 나느냐. 그러면 대기업들이 한국에서 기업 못하겠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를 또 외국에 한단 말이에요. 한국이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국내 기업 분위기 자꾸 그럼 나가는 게 밖으로, 그럼 외국에서 자본이 투자되고 기업이 들어오고 이래야 될 판인데 오히려 있는 것도 나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직장이 자꾸 줄게 되잖아요. 양질의 직장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정규직이 뭐합니까? 직장이 없어지는데. 또 신규 취업해야 될 자리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점점 열어가게 되겠죠. 급여도.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국민 전체 청년층 이렇게 할 거예요. 안전 직장 가자. 지금도 그렇지만은 전부 또 공무원 하기다 몰릴 거 아니에요. 안정적이니까. 나도 너도 공무원 하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뭐 공무원 해가지고 국가 발전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요. 큰 머리가 잘 움직이고 좋은 그 청년층이 과학 분야, 뭐 예를 들자면 생명공학이다, 인공지능이다, 온갖 연구 분야, 정말로 연구하고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분야에 진출을 해서 숙달을 시키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이래야 나라가 발전할 거 아니에요. 저 미래의 대한민국 그리 크게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좋은 머리들이 그저 편하게 좀 살자 하고 전부 공무원이다 뭐다 이렇게 돼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국가적인 손실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더더구나 앞으로 인공지능 나오고 그러면은 거의 대다수 다 인공지능이 그런 거는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봐져요. 법원의 재판관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그러는데 거기 가서 그 좋은 머리들이 앉아서 평생을 보내버린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는 아무튼 기업도 붙잡아 두고 저 밖에서 기업들이 더 들어오게 하고 비정규직도 없애고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합일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러니까는 명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기업이 됐든 어디가 됐든 뭔가 이 사태로 인해서 이익을 더 가지고 가고 있다. 그러면 그쪽에는 양보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 근로자들이 더 가지고 가서 문제가 있다. 그쪽이 양보하게 만들고 기업이 그럼 기업이 양보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국민적인 합의로. 또 때로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어느 부분을 해야 되고. 왜냐? 그냥 말로 좀 알아서 해줘 이렇게는 잘 안 됩니다. 전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강제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국회에서 법으로 받쳐줘야 될 필요도 있고 법을 제정해 가지고 오늘은 비정규직 문제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제는 해결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터져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이제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예요. 되기는. 그러나 우선 당장은 이제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인 큰 문제가 돼 있다. 그러면 이 비정규직이 왜 발생하게 되고 또 왜 이게 만연하게 되고 시초 동기는 뭐냐?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거 이야기가 시작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비정규직 도대체 언제 생겼냐? 이거 볼까요? 비정규직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 전에 96년도에 또 무슨 파견법 이런 것이 통과되면서 이제 시초를 마련했다.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6년 그때 신한국당입니다. 이제 경제 위기 이런 이유로 정리해고법하고 파견법이 통과됩니다. 그 파견법 이것이 비정규직의 바탕법이 된 것이죠. 이제 그 전에는 비정규직 이런 말은 별로 없었고요. 뭐가 있었느냐면 그 당시는 그냥 임시직 아니면 수습사원 뭐 이런 말만 있었어요. 그 지나면 다 그 정규직이죠. 그 전에는 해고가 너무 자유스럽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해고를 함부로 못하게 또 법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 왔는데요. 아무튼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언제냐? 김대중 정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출발은 김영삼 정권 때 출발이 됐지만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금방 물러났으니까요. 그 이후로 김대중 정권 때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더니 그로부터 20년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국적으로 만연이 돼가지고 아예 그렇거니 돼버린 것이죠. 그렇거니 돼버렸다 이거예요. 이제 기업에서도 물론 할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 기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조가 강력해서 정규직 노조가 강력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해고를 할 수 있게끔 유연성이 없다 법이. 해고하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법이 거의 해고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근로자를 줄여야 될 때 줄일 수가 없다 이거죠. 또 경기가 좋아지면 근로자를 더 뽑아오면 되는데 이게 줄였다 늘렸다를 못하니까 뽑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비정규직을 임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물론 그거 인정되는 부분이에요. 법적으로 또 승계를 해야 돼요. 그 고용된 그런 근로자는 특히나 2년이 넘고 그러면 그렇지만은 그거 뭐 잘 되나 안 되나 모르죠. 특히 이제 원청의 회사에서 하도급을 중지했는데도 해체를 해버린다. 근로자는 각각으로 집에 가라 할 때는 그 경우는 이제 불법입니다. 2년 넘은 근로자는 원청에서 정직원과 갖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럴 때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넣어가지고 이제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파견을 온 그런 근로자도 일정 기간이 넘어버리면 그 바로 고용한 회사의 정직원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 넘기려고 늘 교체를 시키죠. 또 다른 데서 파견을 받고 다른 곳에 파견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근로를 제공하고도 모든 부분에 열악해요. 그저 연차 월차만 찾아 먹어도 다행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파견업 회사에 소속된 이 근로자는 어떻습니까?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파견 나갈 때를. 근데 공백이 생길 거 아니에요. 몇 달 일하고 와서 또 쉬고 이런 경우. 그럼 쉴 때 뭔가 급여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나간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 안정이 될 수가 없죠. 아무튼 이 파견이 되든 도급이 되든 이런 이제 비정규직이 도대체 언제 생겨가지고 이렇게 만연되고 있냐?
이제 방금 그 파견직 노동자를 쓰는 그런 기업들은 이제 경기를 많이 타가지고 근로자를 좀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비정규직을 쓴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안 해도 되는 곳에서도 비정규직을 다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학교를 한번 쳐볼까. 학교가 무슨 변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비정규직을 쓴단 말이에요. 그 경기 같은 거 타지 않는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을 쓴다는 거지요. 편의상. 굳이 인원을 더 뽑고 내보내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도 그런 게 결국 뭐냐면은 이 파견법이라든가 이런 이 비정규직에 관한 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방에서 만연화 돼가지고 너도 나도 앞장서서 다 애지간하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이런 지금 풍이 만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요. 우선 당장에 인공지능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더더구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출산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이제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예요. 되기는. 그러나 우선 당장은 이제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인 큰 문제가 돼 있다. 그러면 이 비정규직이 왜 발생하게 되고 또 왜 이게 만연하게 되고 시초 동기는 뭐냐?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거 이야기가 시작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비정규직 도대체 언제 생겼냐? 이거 볼까요? 비정규직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 전에 96년도에 또 무슨 파견법 이런 것이 통과되면서 이제 시초를 마련했다.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6년 그때 신한국당입니다. 이제 경제 위기 이런 이유로 정리해고법하고 파견법이 통과됩니다. 그 파견법 이것이 비정규직의 바탕법이 된 것이죠. 이제 그 전에는 비정규직 이런 말은 별로 없었고요. 뭐가 있었느냐면 그 당시는 그냥 임시직 아니면 수습사원 뭐 이런 말만 있었어요. 그 지나면 다 그 정규직이죠. 그 전에는 해고가 너무 자유스럽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해고를 함부로 못하게 또 법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 왔는데요. 아무튼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언제냐? 김대중 정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출발은 김영삼 정권 때 출발이 됐지만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금방 물러났으니까요. 그 이후로 김대중 정권 때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더니 그로부터 20년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국적으로 만연이 돼가지고 아예 그렇거니 돼버린 것이죠. 그렇거니 돼버렸다 이거예요. 이제 기업에서도 물론 할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 기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조가 강력해서 정규직 노조가 강력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해고를 할 수 있게끔 유연성이 없다 법이. 해고하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법이 거의 해고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근로자를 줄여야 될 때 줄일 수가 없다 이거죠. 또 경기가 좋아지면 근로자를 더 뽑아오면 되는데 이게 줄였다 늘렸다를 못하니까 미리 다 우리 회사에서 오시오 하고 다 길을 열어놓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동 유연성이 주어지는 것은 윈윈하는 것이다. 노동자나 기업이나 이런 것이죠. 그리고 과도하게 급여가 지출되고 있는 그런 층이 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돼서 회사가 압박을 받고 있다. 왜? 생산성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거기서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계층에는 스스로 우리도 자제를 하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받는 걸
좀 반토막으로 깎자. 너무 많다. 이렇게 합의한다? 글쎄, 그거 잘 되겠습니까? 급여는 올라가는 건 쉬워도 내려오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런 합의를 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싶죠. 그런데 이런 합의는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호봉으로 하지 말고 성과급으로 하자. 호봉보다는 그저 오래 근무하면 쭉 계속 급여 올라가고 직책 올라가고 이런 거보다는 이제 성과급으로 전환하자. 그러니까 일정 근무 기간이 지나고 일정 나이가 이렇게 통과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딱 급여가 이제 정지된다든지 그 수준으로,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고용을 할 때는 당연히 그보다 훨씬 뭐 반값으로 또 근로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성과급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면은 계속 급여가 증가하는 것을 막아주는 제도, 이런 것이 있다면은 해결이 안 되겠냐 이런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그와 같은 길을 어느 정도 열어주고 그 나머지는 강제로 비정규직을 차단해버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저런 조치가 없이 그냥 무조건 이건 기업에서 다 해결해라 이렇게 되면 또 부작용 나겠죠. 어떤 부작용이 나느냐. 그러면 대기업들이 한국에서 기업 못하겠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를 또 외국에 한단 말이에요. 한국이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국내 기업 분위기 자꾸 그럼 나가는 게 밖으로, 그럼 외국에서 자본이 투자되고 기업이 들어오고 이래야 될 판인데 오히려 있는 것도 나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직장이 자꾸 줄게 되잖아요. 양질의 직장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정규직이 뭐합니까? 직장이 없어지는데. 또 신규 취업해야 될 자리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점점 여러 학년도에 또 무슨 파견법 이런 것이 통과되면서 이제 시초를 마련했다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6년 그때 신한국당입니다. 이제 경제 위기 이런 이유로 정리해고법하고 파견법이 통과됩니다. 그 파견법 이것이 비정규직의 바탕법이 된 것이죠. 이제 그 전에는 비정규직 이런 말은 별로 없었고요. 뭐가 있었느냐면 그 당시는 그냥 임시직 아니면 수습사원 뭐 이런 말만 있었어요. 그 지나면 다 그 정규직이죠. 그 전에는 해고가 너무 자유스럽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해고를 함부로 못하게 또 법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 왔는데요. 아무튼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언제냐? 김대중 정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출발은 김영삼 정권 때 출발이 됐지만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금방 물러났으니까요. 그 이후로 김대중 정권 때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더니 그로부터 20년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국적으로 만연이 돼가지고 아예 그렇거니 돼버린 것이죠. 그렇거니 돼버렸다 이거예요. 이제 기업에서도 물론 할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 기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조가 강력해서, 정규직 노조가 강력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해고를 할 수 있게끔 유연성이 없다 법이. 해고하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법이 거의 해고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근로자를 줄여야 될 때 줄일 수가 없다 이거죠. 또 경기가 좋아지면 근로자를 더 뽑아오면 되는데 이게 줄였다 늘렸다를 못하니까 뽑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비정규직을 임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물론 그거 인정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혀 그렇게 내보내고 뽑고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안정된 그런 기업에서도 다 비정규직을 쓴다는 것이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이 비정규직 많아지는 원인을 이제 기업에서는 어떤 노조 활동이든 어떻게 돼 가지고
계속 스트라이크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죠. 조금씩 조금씩. 그것이 5년, 1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올라가다 보면은 실제 노동력으로 그 생산성보다도 훨씬 더 급여를 더 받는 수도 안 생기겠습니까? 생산성은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있다. 그럼 어떤 합의냐? 이제 기업 측에서도 노동 유연성 핑계 대면서 악용하는 거 이제 중지하고, 특히나 경기를 그렇게 타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라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을 써라, 이렇게 해도 된다고 나는 봐집니다. 이제 경기를 늘 타서 근로자를 때로는 더 쓰고 때로는 내보내야만 회사가 유지되는 그런 회사라면 누가 봐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회사는 법적으로 약간의 유연성을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제 그거는 국민적인 합의하에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죠. 이제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그러면 그 유연성을 주면 또 해고 막 시키면 어떡하나 하고, 이제 근로자들은 또 다 싫어합니다. 그거 누구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과도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안 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유연성을 좀 약하게 두는 것이죠.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연성을 두지 않는 기업에는 유연성을 주면 안 되죠. 그러나 저런 기업만큼은 유연성을 줘야만 유지되겠다 하는 곳에 법적으로 좀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기다 보여.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으면 근로자들도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어디서 간도다, A라는 회사 간도도 직장 구할 때가 많아요. B, C, D 뭐 어디 여러 회사에서 늘 모집을 하거든요. 수시로 경력직을 모집한다, 뭐를 모집한다, 이렇게 모집을 늘 하기 때문에 자기가 골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체질과 맞는 것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정규직인데 어느 곳에 지금 근무합니다. 근데 안 맞아요. 체질도 안 맞고 적성도 안 맞고 주변과도 안 맞고, 안 맞아도 거기 나오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나오면 영원히 비정규직 신세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거기 다니는 거에 꾸역꾸역,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딱 나오는 순간 다시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제대로 재급여 받고. 왜? 경력직도 모집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면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동 유연성이 어느 정도 주어지면 그거 해소되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늘 뽑으니까 들어가고, 또 회사에서도 늘 뽑아야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또 어느 정도 내보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서로 맞으면 또 오래 근무하고, 안 맞으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핀란드 같은 곳이 유연성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는 거기는 실업이니 뭐니 아까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그러죠. 오히려 희직이죠. 또 기간제 노동자 근로계약으로 이제 기간을 정해가지고 합니다. 1년, 2년 아니면 6개월 어떤 일을 맡아서 처리해 주겠다, 처리해 주시오, 이렇게 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이제 기간제죠. 또 단시간 노동자 근로시간이 기존 소정 근로시간보다 짧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거지만은 현재 비정규직하고 크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뭐냐? 파견직 노동자, 도급직 노동자, 이런 경우일 겁니다. 현재 대기업에서 선호하는 것이 바로 파견직 노동자거든요. 그럼 파견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 요청을 하죠. 이번에 근로자 50명 보내다오, 아니면 100명 보내다오, 아니면 10명 보내다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보내주면은 그 근로자를 이제 받은 회사에서는 원래 자기 회사 직원처럼 지시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옷도 그렇게 입고 또 근무 시간도 그렇고 하는 일도 정규직과 똑같이 해요. 그 외부에서 보면은 저 A라는 회사 직원들인가 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아니죠. 소속은 파견업을 하는 그 회사 소속이죠. 근데 급여는 바로 지금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그 회사에서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급여가 정규직보다 반토막이라는 거예요. 반토막이에요. 여러 가지요. 이런 거 저런 거. 그런데 노동력은 똑같이 제공한다는 거죠. 그 회사 정규직하고. 이게 문제죠. 만연돼 있어요. 예를 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컴퓨터가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 기술자가 오겠죠. 그 예전에는 거기 그때 오는 기술자가 정규직이었죠. 대다수가. 그러나 지금은 아마도 거의가 비정규직일 거예요. 그 보면은 모 회사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보지만은 아니다 이거죠. 어떤 경우는 그렇게 나온 기술자도 자기가 그 A라는 회사 소속 정직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계약할 때 계약서 상에 그런 애매함이 좀 있었을 것이고 외부에 표가 안 나게끔 뭔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곧 A라는 회사에서 그와 같이 분위기를 잡았다는 것이죠. 왜? A라는 회사가 대기업인데 비정규직이나 쓰고 있구나. 이런 따가운 눈총 안 받으려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한 거겠죠. 아무튼 그런데